자, 정치인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고드는 시간, 정치 심리학자이면서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이신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저 영상 보신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뭐 국힘당을 보니까 이재명 팬클럽인가 다 이재명 얘기만 해요. 예. 저게 사실 예, 그 뭐랄까요, 얘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게. 예, 예, 근데 계속 언급을 합니다. 예. 끊임없이. 예. 그럴수록 국민들은 아, 이재명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가봐, 만만치 않은 사람인가봐, 이런 생각을 심어주게 되죠.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예. 볼 때는. 근데 그만큼 자기들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일종의 강박감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아니 보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스피커라면은 누군가를 씹었을 때 그래?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 내란 잔당들 아닙니까? 그렇죠. 내란 잔당들이 아무개가 나쁘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 사람 좋은 사람이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쟤들이 저렇게 싫어하는 걸 보니 괜찮은 사람인가봐. 예.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줄 수가 있겠죠. 네, 네, 네. 그리고 토론 수준 자체가 너무 유치하고, 예. 뭐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 야, 쟤네들은 정말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와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그 선출이 됐는데 또 다른 보수 후보 누군가와 단일화하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뭐 흥행이 일어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네. 결국 한덕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예. 또 최대 그 관심사가 됐습니다. 네. 한덕수 나올까요? 저는 나오는 쪽으로 일단 결심은 굳힌 것 같긴 결심은 합니다. 붙인 것 같고. 네, 예. 지금 움직이는 거 봐서는. 예. 그 만약에 안 나오는 쪽으로 확정을 했으면 네.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봤을 때 나오 쪽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간보기를 하는 중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한덕수한테 제일 우려되는 점은 사실 그거죠. 이번에 미국과 협상을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상목이를 보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냈어요. 예, 한덕수의 전반적인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는 정말 지독할 정도의 그 친미 사대주의자, 뭐 미국 숭배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외신하고 인터뷰하면서 한국의 모든 성취는 미국 덕분이다, 이런 소리를 지금 그 인터뷰 보고 예. 이것도 김태형이 적중했구나. 파이낸셜 타임즈인가 예, 예, 거기에 예. 하여튼 그런, 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물론 예, 예. 내란 대행이지만. 예. 근데 한국의 모든 성취가 예. 미국 덕분이다, 이딴 소리. 아니죠.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요. 예. 피땀 흘려 일한 국민들의 이룬 성취고, 미국이 뭐 일부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는 뭐랄까 외교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네. 모든 성취가 다 미국 덕분이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와 협상을 좀 서둘러 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필하려는 생각은 없지 싶습니다. 오히려 트럼프한테 대폭 양보해 가지고 네. 뭐 대권 지지, 대권 주자로 나섰을 때 지지를 끌어낸다든가, 최소한 내란을 내란범 처벌해서 자기를 보호해주기를 바랄 수 있다. 네. 상당히 위험한 거래, 매국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거래를 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좀 제일 우려되죠. 네. 하여튼 그 한덕수로서는 그럼 믿는 게 미국 백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미국 백이 없으면요, 지가 어떻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미국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지금 사실 국내에서도 네. 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대선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신경도 안 쓸 것 같고요. 예, 예. 그 사실 한덕수한테 밀어주겠다 하는 말은 다 말뿐일 거예요. 네. 그 협상에서 유리한 그걸 따려고 한덕수한테 립 서비스 해주고 그 다음에 양보받으려고 할 겁니다. 네. 여기에 한덕수가 넘어가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거의 그 신의 나라 정도가 아니라 신으로 여기고 네, 있는 네. 한덕수로서는 내가 이쪽에 줄 대면은 그렇죠. 이쪽에서 다 알아서 잘해주겠지. 그렇죠. 이런 믿음이 또 있는 그런 거고. 환상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저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한덕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 구시대적 사대주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구시대적. 예, 굉장히 사회. 구시대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윤석열이가 어제 그 내란 형사 재판에서 계엄 칼을 썼다고 그게 다 살인 목적이냐 요리 목적에서 칼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정신 상태가 지금 온전한 건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졸다 깬 거 아니에요. 졸다가 깨서. 졸다 깨가지고 한 소리라 그러던데. 예.
지금 윤석열에게 제일 큰 문제는 구속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구속 취소로 풀려나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 윤석열이 좀 술에서 깨가지고 예. 제정신이 돌아오고 예. 현실을 받아들이려면 예. 구속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구속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술만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몽롱한 술 취한 상태에서 세상을 볼 것이고 예예. 또 하나는 그 주변 사람들이 계속 또 뭐 이러겠죠. 예. 뭐 띄워주겠죠. 뭐 그냥. 어? 가상 세계를 계속 제공해 줄 거라는 거죠. 예, 예. 윤석열한테. 예. 어차피 윤석열은 대통령 그만둔 거 좋아할 거예요. 술 먹을 시간 많다고. 그렇지. 김건희가 아쉬워하지.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실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예. 파면가에 대해서. 예, 어차피 예. 대통령 업무를 안 했잖아 그동안. 예예예. 김건희가 다 했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니까 뭐 옛날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네. 아. 뭐 어차피 술 먹고 뭐 이런 놀긴 좋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저가 아니라서 좀 불편한 그렇죠. 면은 있어도 예. 뭐 그래도 뭐 술만 있으면 되지. 예. 뭐 이런 식이죠. 예예. 그래서 윤석열이가 제정신을 좀 차리고 네. 좀 협력하려면 예. 내란 청산에 조금이라도 협력을 하게 만들려면 예.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아. 풀어놓은 상태에서는 제정신을 회복하기가 좀 어렵다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은 지금 판사가 직위원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검찰은 심우정의가 총장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윤석열과의 우정이 돈독한 사람들, 아주 심한 우정. 네, 심한 우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예. 이 윤석열 쪽에서는 예.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오. 지금 뭐 귀현이하고 우정이가 있는데 예. 내가 뭘 걱정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 쪽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네. 조치가 좀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박균택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네, 그 사법부에다가 판사 교체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윤석열이야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술 퍼마시고 네, 뭐 일 안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김건희는 권력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매우 그렇죠. 시급한 그렇죠. 위중한 문제란 말이죠. 네. 빨리 해결을 해야 될 아주 시급한 그런 사안이 됐는데 그 김건희는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일까요? 그래서 아마 그 윤 어게인당 얘기가 나온 거 아닐까 싶어요. 그게 결국에는 배우에 네. 김건희가 있는 것이다. 예.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네. 윤석열이 파면돼서 앞으로 권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미 이제 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얘네 같지 않다는 걸. 예. 그래서 윤석열 잔당들을 다 끌어모아서 예. 정치권 내에 좀 세력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음. 최소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네.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극우 그렇지. 세력 내에 예. 그런 정도의 교두보는 마련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되겠습니까? 6인 어게인당 저는 창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창당해서 이제 국힘당하고 경쟁하는 거죠. 네. 누가 진짜 정통 내란 정당이냐? 진짜 내란 정당은 우리다. 네. 뭐 이런 거 갖고 경쟁하는 거고요. 내란 본당이다. 우리가. 본당이다. 너희는 곁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또 하나는 누가 먼저 해체당할 거냐? 내란당으로. 그래서 뭐 그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네. 극우 세력 내에서는 흥행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국민들이 볼 때는 분노가 막 하늘로 치솟겠죠. 미친년 놈들이죠. 네. 예. 그래서 뭐 다 저것들 아작내야 된다. 네. 이런 이제 분노를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접었겠죠. 무리하다고 생각돼서. 네. 근데 어쨌든 근데 김건희 포기할 김건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흐름이 나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느냐? 예.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네. 내란 수계 둘이 살아서 예. 멀쩡히 살아서 한덕수, 뭐 최상목, 심우정, 직위원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그 김건희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지난 주말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바로 그냥 꼬랑지 내렸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결국 계속 뒤에서 푸시를 했던 게 김건희인데 이렇게 접을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추진하려 할 텐데 그래서 아직까지 김건희가 대권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당에서 후보가 나온다면 저는 한덕수보다는 김건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나오면 좋죠. 나오면 좋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나오면은 적어도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한 40% 된다고 믿으니까 그 40%는 고정적으로 이제 먹고 가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재명은 그냥 확 어떻게 해코지를 하면은 그럼 2등 1등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망상에 또 젖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구속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빨리 예. 이제 구속시켜서 예. 그 교도소 밥을 먹어야 치유가 됩니다. 예. 현실을 좀 직시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윤 어게인당 배후에 김건희가 있다. 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 결국에는 윤 어게인당이 이제 윤석열을 넘어서 김건희의 뜻이다라고 봐야 할 텐데, 아,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변호사들이라고 한다면은 똑똑한 축에 속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따위 것들한테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홀라당 빠졌는지 그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따위 것들보다 더 못한 것들이라는 거죠. 어차피 거기에 충성을 바치거나 넘어간다는 뜻은 네. 그 사람보다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아, 더 잘난 사람이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 저기 김계리는 어떻게 보셨어요? 계몽 중이죠 계속. 아, 몽중이야. 윤버지라고 뭐 그랬는데. 윤버지. 예, 그게 좀 윤버러지가 아니라 윤아버지. 그게 아버지란 뜻인 줄을 저는 해설을 듣고 알았습니다. 딱 듣는 순간 아 윤석열한테 버러지라 그래? 얘가 계몽이 아직 덜 됐나? 아버지란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잘 안 붙이는데요. 보통. 누가 그 뒤에다가 아버지 네. 붙입니까? 뭐 저는 용버지인가요? 그럼 김버지인가? 버지를 뒤에 잘 안 붙여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용어는 잘 안 씁니다. 버러지 할 때 오히려 쓰죠. 예, 버러지 않는. 김계리가 그런 거 보면 언어 사용 능력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 그 나름대로 그 사법고시나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시험 본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 그래 지식인층에 속하는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윤석열 만도 못한 윤석열 따까리가 될 수가 있는가? 아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것이 예. 사지선다 교육이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이 예. 예를 들면 미국의 뭐 유명한 그 아이비리그 같은데 유학 간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얘기가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네. 그 외국 교수들이 보면 한국 학생들의 특징은 너무 뻔한 그 전형적인 질문을 하면 세계에서 모여든 학생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답을 얘기하는 게 한국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네. 거의 기계처럼 얘기한대요. 예. 근데 그 질문을 좀 변형시키거나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렇지. 새로운 유형의 질문을 하면 묵묵부답 예. 아무 대답도 못한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검색해서 안 나오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외워서 공부한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한테 또 어떤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라 그러면 줄줄줄줄 나온다 그래요. 거의 위키리스크처럼 인터넷 사전처럼. 근데 그거는 검색하면 다 나오는 얘기고 너의 견해를 얘기해봐. 독창적인 견해를 한번 네 얘기해봐. 얘기를 해봐. 너의 의견. 예.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한국에서 지금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예. 계속 창조적인 토론 뭐 이런 걸 진행시키기보다는 정해놓은 정답들을 맞추는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네네. 외워서. 그리고 뭐 주관식이래 봤자 거기에 틀 안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더 돌머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창의성이 없고. 아하. 그러니까 한국 교육의 문제가 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정신 건강 나쁘지. 네. 그다음에 외우기 공부만 했죠. 네. 그런 사람들이 과연 똑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 김계리가 그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김결이는 예, 이제 그보다 좀 더 시청자분들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예. 보니까. 야, 우리 사회에 정말 그 많이 모자란 사람들이 이번에 그렇죠. 많이들 커밍아웃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김계리가 정치할까요? 글쎄요. 계몽이 덜 돼가지고 뭐 지금 그거 노리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줄을 좀 잘못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망하는 길로. 당장 윤석열이가 직전에 대통령이고 또 위세가 대단했고 또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도 제법 되고 그러니까 이들 보면은 왠지 될 것 같고 그랬겠죠. 이쪽에 줄 서면은 좀 득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줄 섰는데 네. 결국에는 아무것도. 그렇죠. 계몽이 덜 된 사람 항상 줄을 잘못 섭니다. 네. 그 계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된 계몽을 위해서 김계리에게 좀 조언해 주신다면. 참된 계몽은 네. 이재명 대표처럼 네. 대학에 다니면서 네.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되고 예. 그럼으로써 자기의 예. 사적인 욕망을 예. 공적인 것으로 승화 발전시킬 때 계몽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적 욕망을 공적인 공익으로 공익으로 승화시키는 승화시킬 것. 때 예. 그게 계몽이죠. 예. 사적 욕망을 부풀려가지고 자기 더러운 욕망만 더 키운 걸 계몽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몽을 지적인 측면에서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예. 심리적으로 얼마나 건강해지느냐, 공익형 인간으로 거듭나느냐, 네. 사회적 인간으로 탄생하느냐, 네. 이게 계몽의 핵심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그 여담으로 전광훈 얘기 좀 하자면 다 그쪽 편이니까 네. 전광훈이가 10년 동안 지금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선거권도 없는데 2029년 가야 이제 사실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생기는데 이번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헌금 많이 하라고 이러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정치 못하는 걸 알면서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사기죄 아니에요? 사기죠. 제가 봤을 땐 사기인 것 같은데 아마 요리조리 또 빠져나갈 구멍 또 만들어놨을 겁니다. 틀림없이. 몰랐다. 예. 내가 그 몰랐다 모를 리가 있습니까? 자기가 대법원 가서 그렇게 판단받았는데 그 까먹었다. 까먹었다. 이제 치매다. 이러면서 이제 이 돈이 궁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 결국엔 돈이다. 네, 정광훈이가 좀 최근에 자금난에 좀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들이 있단 말이죠. 많아요. 예. 많아요. 예.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예전 같은 어떤 그 모금도 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예. 또 검은 돈도 아마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또 이제 윤석열이가 아웃되고 민주정부 들었으면은 그렇죠. 극심한 춘군기가 도래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도도 많이 줄을 겁니다. 많이 줄었어요. 또. 네, 예, 이미 줄었겠지만 앞으로 예. 많이 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실 이제 정광훈류의 이 사람들은 예. 극우 파시오 세력이랑 똑같아요. 네. 공포 마케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극우 파시오 세력의 공포 마케팅의 핵심은 색깔 공격이죠. 네. 빨갱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예. 종북이다 이래가지고 겁을 줘가지고선 자기들 세를 확장하는 게 극우 파시오 세력의 특징인데 이 정광훈도 유사한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네.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뭐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공갈 협박을 주된 수단으로 해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겁니다. 네. 그럼 누가 거기에 걸려드느냐? 예. 불안과 공포가 심한 사람도 걸려들어요. 그렇죠. 일단 예. 예, 살다가 막 이런저런 걱정이 많고 또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갈까봐 걱정되고 이런 사람들을 정광훈이가 협박해서 끌고 들어와서 장사하는 건데요. 예.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고 사회가 개혁돼서 그런 공포와 불안에서 많은 분들이 해방된다. 네. 예를 들어 뭐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서 색깔공포증이 사라진다든가 또는 기본소득이 도입돼서 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생존 불안에서 해방된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불안이 줄어드는 건 확실할 텐데 한국 사회에서 불안과 공포가 줄어들고 정신 건강이 좋아질수록 사이비 종교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사회가 병들어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가 건강해지면 자연히 퇴치될 집단이 바로 사이비 종교죠. 예,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민주정부가 그래도 그동안 15년 있었잖아요. 네, 15년 동안에 개신교가 교세가 급전직하를 했습니다. 네, 그럼 개신교가 병든 종교였다는 병든 사회 분위기 속에서나 먹고 살만한 그런 종교였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반면에 정광훈류는 세력이 좀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그런 걸 보면 한국 사회가 많이 병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이고 사이비 종교만 잘 되는. 예. 건강한 종교가 흥해야 하는데 그렇죠. 예, 병든 그 종교 세력들이 그 덕을 입는 이런 시대는 굉장히 아픈 시대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